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아홉 번째 예제로, XML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nines.xml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북 리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 목록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북 책의 kind 종류는 소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로는 정조 이산. 제가 책을 쓸 때 이런 걸 했었군요. 그 다음에 어서 여설한가요? 다음 프라이스. 자, 요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은 뭐 3권 정도가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얘는 예제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열혈 강의 자바. 열혈 강의. 이거 AMP 앰퍼샌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빌트인 엔티티 사용한다는 거는 앞에서 배우셨죠? 자, 해서 김승현.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XML이라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XML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프로세싱 지시자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XML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하시는데, 타입은 조금 전에는 텍스트 CSS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XSL로 지정을 하실 거고요. nines.xsl이라고 해서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라고 해서 하나를 지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문서가 있으면 얘에 의해갖고 현재 XML이 해석되어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XSL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SL이 여기 있군요. 스타일 시트 파일로 해서 나인스. 자, 지금 2.0까지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1.0으로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표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본 XML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스키마하고도 비슷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얘를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output이라는 엘리먼트를 사용합니다. 아웃풋 메소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웹상에서 표시를 할 때는 HTML 양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HTML이라고 선언하고 버전은 1.0 고정된 값이라고 했었죠. 자, 인코딩은 한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웃이 KR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omit XML declaration은 XML 표시부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 부분은 처리하겠다 라는 식으로 아웃풋을 하나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기 XML에 보시면 첫 번째 북리스트 있죠. 북리스트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라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XSL에 템플릿이 얘랑 매칭된다면 북리스트랑 매칭된다면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HTML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헤드,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없는 것도 그냥 막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XML 파일 변환 이라고 해서 없는 내용 막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HTML 만들 때 바디 영역 만들잖아요. 바디 영역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내용부를 기재하겠습니다. 센터에다가 책 목록, 이것도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XML에서 작성한 내용 말고 없는 내용도 막 집어넣어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뭐 있는 내용을 불러다가 쓸 때는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width는 80%보다는 1, 그 다음에 tr, th는 분류, 이건 제목 영역 찍는 거니까 th 제목, th 저자, th 가격, 뭐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서 나타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아래쪽에는 얘랑 동일한 방식으로 내용부를 직접 불러와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작성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되면 한 곳에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혼돈이 되잖아요. 템플릿에서 우리가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어느 경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요 아래쪽에는 우리가 템플릿, 어떠한 템플릿을 적용을 할 건지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apply templat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를 가지고 와서 적을 거냐? book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와서 기재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적게 되면, 물론 요 book이라는 놈은 어디에 선언되어 있어야 될까요? 요 아래 템플릿에 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템플릿, book이라고 하는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조금 공간을 띄우고, XSL의 DMPLAT 템플릿은 매치시키기를, book이라는 것과 매핑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tr 태그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요 안에 td align center 해서 td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 td 내용부에는 값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값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book이라는 것 안에 kind가 먼저 있죠. 그래서 kind를 뽑아와서 얘가 어떤 종류다, 그 다음에 이거 그 외에는 이제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 저자, price 이러한 값들을 뽑아와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뽑아올 때 XSL의 value of, value는 어떠한 값을 뽑아올 겁니까? select, 속성을 사용할 때는 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kind, at kind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kind 속성을 뽑아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 td에는 XSL의 value of, select, 그냥 일반 그 엘리먼트 태그일 경우에는 at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태그를 뽑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뽑아오시는데 타이틀 다음에 author인가요? author, 그 다음에 얘는 price. 자, 요렇게 해서 다 뽑아와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을 뭐 루프를 돌면서 다 가지고 오겠죠. book이라고 되어 있는 놈들은 다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표시를 하시게 되면 원하는 결과값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할 때 보통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꾸며서 나타내어 주니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표시되어서 나타내어 주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템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value of라는 요 태그를 사용해서 뽑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만 시켜도 우리가 XML을 다이렉트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줄 수 있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나인스 XML이라는 것이 화면상에 어떻게 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러네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영역이 이제 책 목록 이런 거는 XML이 없었죠. 분류, 제목, 저자, 가격 뭐 이러한 것들도 XML에는 없었지만 실제 내용들이 전부 다 가져와서 뿌려진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이렇게 XML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화면상에 보일 때는 우리가 마치 HTML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 소스상에서는 XML을 그대로 불러와서 표시를 한 부분이다 라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 XSL에 표시되어 있는 템플릿이라든지 엑스패스
이 패스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떠한 값들을 제대로 읽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alue of 어떠한 값을 가지고 왔을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해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예제 하나 만들고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HTML과 같은 태그 언어, 즉 마크업 랭귀지를 정의하는 언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메타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ML 문법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DTD는 XML 문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구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문서이다 라고 했는데 좀 약했죠. 그게 뭐가 약했냐면 둘 이상의 동일한 태그에 혼용할 때 이름 간의 혼돈 같은 부분도 있었고, 자료형 부분도 있었고, XML 규칙 안 지키는 것도 있었고 등등 있었죠. 그래서 각 여러 개의 이러한 정의 내리는 구문에 대해서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스키마라는 놈이 나왔다라는 거죠. 스키마는 DTD와 마찬가지로 XML 문서에 사용하는 모든 구문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문서이고, DTD에 비해서 자료형의 표현력이 뛰어나고 XML 문서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서다라는 거고요. 스키마 문법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XSL은 XML을 프리젠테이션 해주기 위한 포매팅 언어이다. CSS의 한계점 때문에 XSL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XSL의 문법과 사용법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ML 파트가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XML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셔야지 웹 프로그래밍 하실 때 XML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XML을 가지고 뭘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XML을 보셨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해둔 문서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교재에 같이 실어 두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